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미역국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미역국을 자주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미역국은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꼭 챙겨 먹는 보양식인 만큼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과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마디가 쑤시고 무릎 관절도 아프며 눈도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인다면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에서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중금속을 해독하고 우리 몸의 해로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미역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미역이 나이가 들어 잘못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신장내과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단 조절에 실패하여 칼륨과 인 수치가 높아질 경우 신장 기능이 악화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역과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을 유발하고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입니다. 두 번째, 미역이 보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위험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신장 기능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는 최고의 음식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소는 빼고 영양은 높이는 전문적인 조리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역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 몸속 혈액 세탁기인 신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조용한 보안 검문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검문소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했지만 60살이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의 신장은 마치 오래된 커피 필터처럼 곳곳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30% 정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미역은 칼륨과 요오드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입니다.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조절하고 갑상선을 돕는 소중한 영양원이지만 필터가 약해진 여러분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미역에서 나온 과도한 칼륨이 다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은 신장 세포들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해서 일해야 하는 거대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미 예민해진 신장 세포들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과잉된 칼륨은 심장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일으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약해진 기계에 너무 많은 연료를 붓는 것은 장기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의학적 비밀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제가 이 귀한 지식들을 세상에 계속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익숙한 반찬들이 어떻게 미역을 신장의 원수로 만드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장 여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이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상극 음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한국 가정의 80% 이상이 매일같이 무심코 반복하고 계실 바로 그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국을 끓일 때 육수를 내기 위해 마른 멸치나 건새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부터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위해 멸치 육수를 기본으로 미역국을 끓이는 것이 당연한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마른 멸치가 칼슘의 왕이며 화학 조미료 없이도 가장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내는 건강한 식재료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은 분들에게 이 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폭탄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역 자체는 이미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보물창고와 같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마른 멸치와 건새우는 식품 중에서 인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재료를 함께 넣고 고온에서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냄비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역의 칼슘과 멸치의 인이 만나서 인산칼슘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녹지 않는 아주 딱딱한 염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영양분을 섭취하는 대신 여러분의 혈관 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날카로운 모래 알갱이들을 들이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산칼슘 화합물이 혈액순환 계통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약한 혈관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60살이 넘으면 사구체 혈관은 이미 노화되어 많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물들이 중간에 걸리게 되고 결국 국소적인 혈관 폐쇄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되고 녹슨 수도관에 모래를 붓는 것과 같아서 머지않아 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로 신장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경화 현상이 발생하며 신장은 혈액 여과 기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결국 초기에는 뚜렷한 통증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른 식재료에 포함된 무기인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나 곡물에 들어있는 유기인은 체내 흡수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지만 마른 멸치나 가공된 건어물에 들어있는 무기인은 우리 몸의 90%에서 100% 가까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인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의 부갑상선은 이를 내보내기 위해 특수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은 전신 혈관의 석회화 과정을 의도치 않게 활성화시킵니다. 즉, 신장 혈관뿐만 아니라 대동맥과 심장 주변의 혈관들까지도 마치 석회암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평소에 짜지 않게 드시는데도 왜 고혈압과 심각한 동맥경화에 시달리는지에 대한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산칼슘의 침착은 연부 조직에서도 일어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이 결합된 미네랄들을 소변으로 다 밀어낼 힘이 없을 때 우리 몸은 이것들을 피부 조직이나 관절 사이로 밀어내게 됩니다.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마디나 무릎 관절이 붓고 뻣뻣한 통증을 느끼신 적이 계신가요? 또는 피부에 아무런 붉은 반점도 없는데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증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풍수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인산칼슘 결정체들이 여러분의 살점과 신경을 찌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멸치 미역국 때문에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마른 멸치 육수의 남용은 내분비 계통에 조용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혈액 속의 인과 칼슘 비율이 심각하게 깨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을 중화하기 위해 뼈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뼈는 매일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속이 텅 비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역설입니다. 멸치 미역국으로 보양을 하려 할수록 뼈는 약해지고 신장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양식을 잘 챙겨 먹는데도 왜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는지 하소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혈액이 무기미네랄 독소로 오염되어 산소가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신장의 사구체들은 여과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둘씩 죽어갈 것입니다. 60살 이후 장수의 비결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여과 장치에 과부하를 주는 것을 얼마나 잘 빼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래된 식습관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파괴하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의 위험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훨씬 더 끔찍한 실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한국 주부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 저지르는 습관입니다. 바로 물을 붓고 끓이기 전에 미역을 들기름이나 참기름의 고온으로 볶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마른 냄비에 참기름을 듬뿍 두르고 미역을 넣어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까지 볶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역이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깊어지며 참기름이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을 공급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죽이는 독소를 직접 만들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의학적, 화학적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발연점이 매우 낮은 기름으로 섭씨 177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빈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가열하여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이 수치를 넘어섭니다. 그 상태에서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은 즉시 산화되고 화학 구조가 변하여 벤조피렌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물질이 아니라 국제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경고한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체내에 들어온 벤조피렌은 간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혈액 여과 장치인 신장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보안 검문소에 보이지 않는 산성 물질을 부어 사구체 구조를 염증으로 녹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직접 관찰했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의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평소 건강관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역국이 혈관을 맑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믿어 매일 미역국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통적인 고소한 맛을 좋아하셔서 항상 참기름에 미역을 아주 오랫동안 볶아 조리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한 달 반 정도 유지하신 후 박할머니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다리가 심하게 붓기 시작했는데 피부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탄력 있게 돌아오지 않고 한참 동안 자국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아무런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온몸이 무너질 듯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한 결과는 우리 의료진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할머니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신장의 여과 기능은 이미 신부전 2단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활 습관을 분석했을 때 그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참기름 미역국이었습니다. 과열된 기름에서 축적된 벤조피렌이 신장의 사구체에 조용한 염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막히게 하여 혈액이 세포로 흐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보약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오히려 신장의 생명력을 앗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벤조피렌 외에도 참기름을 가열하면 독성 알데히드와 파괴력이
매우 강한 자유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우리의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자유 라디칼은 미세한 칼날처럼 혈관 벽을 자르고 파괴하여 의학적으로 사구체 경화증이라 불리는 미세한 흉터를 만듭니다. 이러한 흉터가 넓어지면 신장은 점점 위축되고 필요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해 단백뇨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더 깊은 의학적 측면은 신장 단위 세포막의 파괴입니다. 참기름이 열에 의해 변성되면 지질 과산화물이라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신장세포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 비정상적인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장이 정상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노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세포 재생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실된 신장세포 하나하나가 회복 불가능한 큰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산화된 기름의 섭취는 간의 해독 효소 시스템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미역의 노폐물을 간이 다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부담을 다시 신장으로 떠넘깁니다. 이를 간신 기능 저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주변의 혈관들이 열에 변성된 나쁜 지방으로 덮이게 되면 혈관은 그 어느 때보다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 미세 혈관 출혈로 인해 미세 혈뇨를 보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과열된 조리 습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벤조피렌이 신장에서의 비타민 D 합성 과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햇볕을 아무리 쬐고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셔도 탄 기름의 독소로 신장이 손상되면 몸은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골관절 통증과 면역력 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잘못된 양념 습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독소의 축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조용히 파괴되는 과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신장 세포들은 탄 기름에 볶은 미역국 한 그릇 뒤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상에 눕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조리 방식의 순수함이 가장 귀한 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영양분을 가장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식재료의 생물학적 특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부터 참기름에 미역을 볶는 습관을 즉시 바꾸어 신장이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멸치 육수와 참기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특유의 향긋한 풍맛 때문에 즐겨 드시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과 심장의 건강을 휩쓸어버리는 칼륨 폭풍을 만드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역국을 드실 때 깻잎 장아찌나 깻잎나물 같은 깻잎 요리를 곁들여 드시거나 국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깻잎은 독특한 향과 뛰어난 항염 효과를 가진 훌륭한 채소입니다. 우리는 보통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에 매콤하고 짭짤한 깻잎 장아찌를 올려 입맛을 돋우곤 합니다. 하지만 60살이 넘으셨다면 이 조합은 이미 노화되어 지친 혈액 여과 장치에 감당할 수 없는 미네랄 홍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인 이유는 이 두 식품 모두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미역은 원래 칼륨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며 깻잎 또한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빠르게 작동하여 이 과도한 양을 배출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가 막히고 노화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전자기 신호에 혼란이 생겨 여러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느려지고 심지어 박동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마치 10km를 달린 것처럼 기진맥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이 방금 들어온 칼륨 폭풍을 처리하기 위해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장은 과도한 삼투압을 견디지 못해 염증이 생기고 결국 배설 기능이 영구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깻잎 장아찌는 보통 적지 않은 양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높은 나트륨과 높은 칼륨의 만남은 전해질 균형을 심각하게 깨뜨립니다. 이는 혈압을 급격히 높여 신장사구체의 미세한 혈관벽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장을 위험한 포위망 속에 가두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칼륨이 심장 박동을 어지럽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소 건강하시던 어르신들이 식사 직후에 원인 모를 급성 심부전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식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무지가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소리 없이 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진심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에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가벼운 구토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신장에 무리한 과부하를 줄 때마다 수천 개의 사구체 세포들이 사멸해 갑니다. 한번 사라진 이 세포들은 다시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창에 한국어로 건강이라는 뜻의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건강 수호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칼륨의 위험성에 대한 논리적 흐름을 이어가자면 많은 분들이 국물의 걸쭉함과 향을 위해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넣는 습관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매우 흔한 습관입니다. 들깨가루는 농축된 형태이므로 신선한 잎보다 미네랄 함량이 몇 배나 더 높습니다. 진한 미역국에 들깨가루까지 추가하는 것은 배설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약을 제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노년기의 신장은 이미 여과율이 낮은데 여기에 미네랄 결정체로 가득 찬 끈적한 혈액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사구체는 기계적으로 막히게 되고 이는 만성 신간 질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도한 칼륨은 신장 세뇨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방해하여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수면이 방해받으면 몸은 회복되지 못하고 혈압 조절은 더욱 어려워지며 결국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보약만 찾으시지만 사실 이 두 가지 음식만 따로 드셔도 소중한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식사법을 배우십시오. 무엇을 같이 먹고 무엇을 따로 먹어야 할지 아는 것이 몸을 가볍고 맑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동반 섭취 습관을 반드시 바꾸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미역을 드시고 싶다면 깻잎은 다른 식사 시간에 양보하십시오. 식사의 절제와 과학적인 조합이 장수의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습니다. 한순간의 입맛 때문에 몸에서 가장 귀한 혈액정화 장치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줄 진정한 구원자인 최고의 음식 조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귀한 레시피들을 기록할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오늘 여러분의 손길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상극 음식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며 도대체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야 건강에 정말 좋은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대보식품 목록 중 첫 번째 구원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식재료는 동양의학과 현대의학 모두에서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매우 높게 평가하는 재료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마른 멸치를 완전히 빼고 말린 표고버섯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미역국을 보약으로 만드는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표고버섯은 육수에 우아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할 뿐만 아니라 마른 생선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학적 활성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신장의 단짝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의학적 이유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의료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속의 나쁜 지방을 강력하게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녹슬고 찌꺼기가 쌓인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고버섯은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여 이 노폐물들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류가 시원하게 뚫리면 신장의 사구체들은 더 이상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고령자의 신장 기능 저하와 경화 현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말린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면역 보호제로 신장 조직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무기인에 부담을 주는 마른 멸치와 달리 표고버섯은 유기 형태의 미네랄을 제공하여 우리 몸이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은 풍부한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비타민 D 대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표고버섯을 통한 자연스러운 비타민 D 섭취는 신장이 칼슘을 조절하는 과정을 도와 결석의 위험 없이 뼈를 보호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표고버섯과 미역의 조합이 혈액을 부드럽게 알칼리화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신장 질환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과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경미한 산성혈증을 동반합니다. 표고버섯의 렌티오닌 화합물이 미역의 미네랄과 만나면 이러한 과도한 산성 노폐물을 중화하여 신장 세뇨관의 산 배출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이상적인 산도 수치를 찾게 되면 신장 혈관의 내피세포들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미세한 손상들을 스스로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표고버섯에는 불필요한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특수한 다당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진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이 더 매끄러워져서 미세한 혈전 없이 사구체의 정교한 여과 다발 사이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혈관에 가해지던 압력이 해소되면서 아침마다 느끼던 두통이나 얼굴의 무거움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식품을 통해 몸 안에서부터 건강을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으로 국을 끓일 때 유용한 작은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섯을 불린 후 바로 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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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버섯을 가볍게 눌러 조직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수를 짜내십시오. 이 물에는 사구체의 여과 능력을 강화하는 아미노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조리하실 때는 중간 불을 유지하여 버섯의 분자 결합이 갑자기 파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조합은 소중한 신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고령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복부, 팽만감 등
소화계통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유의 힘이 가득한 순수하고 푸른 에너지를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주방 속의 귀한 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6주에서 8주 후면 신장 검사 수치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자연히 천천히 그리고 견고하게 치유의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산인 신장의 건강에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맑은 국 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며 맥박마다 흐르는 혈액의 부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의학 지식을 완벽히 숙지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신장을 살리는 여정을 이어가며 이제 두 번째 구원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매우 고전적인 조합이지만 그 진정한 의학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조합입니다. 바로 미역과 두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합이 내분비 계통을 보호하고 신장의 대사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황금 짝꿍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통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끓이시지만 고령자분들에게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것은 사구체 건강을 위한 거대한 혁명과도 같습니다. 핵심적인 의학적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에 있습니다. 미역은 요오드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으로 갑상선에는 좋지만 조절 없이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신장에 배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부의 사포닌은 똑똑한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은 체내에 과도한 요오드를 흡착하여 밖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신장 간질에 미네랄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가장 깨끗한 단백질원으로 빨간 고기처럼 독성 질소 노폐물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부종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알부민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 제가 상담했던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신부전 3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은 줄어드는데 다리는 항상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갈까봐 식사 자체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신선한 두부를 넣은 미역국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달 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장 여과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 덕분에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훨씬 탄탄해지셨습니다. 이 조합은 또한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 덕분에 이완기 혈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신장 사구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혈액이 신장을 부드럽게 통과할 때 높은 압력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방지되며 이는 혈액 여과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두부와 미역은 여러분의 신장에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돈 한 푼 들지 않는 보약입니다. 의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부에는 신장 사구체막의 탄력을 강화하는 콩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 여과막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 단백질을 미역의 알긴산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긴 신장 부위를 진정시키는 생물학적 보호층을 형성합니다. 이는 특히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신장에 독성이 될 수 있는 화학 잔류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각 사구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의 방어군을 몸속에 배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또 다른 문제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칼슘 부족입니다. 앞서 멸치 부분에서 분석했듯이 잘못된 칼슘 섭취는 신장에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두부 속의 칼슘은
단백질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여 우리 몸에 천천히 그리고 목적에 맞게 흡수됩니다. 미역의 마그네슘은 이 칼슘을 혈액 속에 떠다니게 두거나 신장 혈관에 쌓이게 하는 대신 뼈와 치아로 정확히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에 따른 올바른 섭취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관절의 통증이 줄어들면서도 신장은 항상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더불어 이 조합은 혈중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통풍이 있는 어르신들은 보양식 먹기를 두려워하시지만 두부 미역국은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신장이 요산을 밖으로 더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후의 요산 결정이 쌓여 발생하는 무서운 신장산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가장 저렴하고 친숙한 재료들 속에서 귀한 치료약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셈입니다. 또한 두부 섭취는 혈액 내요소질 독소 생성을 최소화합니다. 소화 후 많은 대사 쓰레기를 남기는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두부 단백질은 세포를 만드는데 거의 완벽하게 사용되어 배설기관의 업무량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 정도 저하된 신장에게 대사 압력을 줄여주는 것은 신부전 진행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맛있는 식사가 아니라 매우 값진 의학적 보조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료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학적 섞고가 들어가지 않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두부를 찾아보십시오. 바다의 정수를 담은 미역과 두부의 순수함이 어우러질 때 우리 몸에는 넘치는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질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장 작은 국 한 그릇부터 바꾸기 시작하고 올바른 영양분이 공급될 때 우리 몸이 가지는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믿으십시오. 과거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투석기 옆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버섯과 두부의 조화로 신장의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그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혈관의 염증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의 천연 보약인 마늘의 힘과 제가 21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과학적인 손질 기술입니다. 여러분, 마늘은 단순히 향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혈관 시스템의 미세한 상처를 치료하는 천연 항생제이자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미역국에 마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장 사구체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마늘도 잘못 사용하면 그 효능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늘 속에 잠들어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알리신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여과 기능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다진 후 곧바로 뜨거운 국물에 넣지 마시고 상온의 공기 중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늘 속의 효소인 알리나아제가 반응하여 알리신을 최대치로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알리신은 열을 가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고 신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요독 배출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마늘 한 알에도 이러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할 20일, 이 미역 손질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미역은 훌륭한 영양원이지만 고령자의 신장에는 과도한 칼륨과 요오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마른 미역을 찬물에 정확히 20분 동안만 담그십시오. 너무 짧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고 너무 길면 유익한 다당류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불린 미역을 흐르는 물에 1분 동안 가볍게 주물러 씻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역 표면의 과도한 염분이 제거되어 신장의 삼투압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손질한 미역을 2분 동안 가볍게 데친 후 그 물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데치기 과정은 미역 속에 갇혀있던 과잉 칼륨의 60% 이상을 배출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데친 물에 영양이 있을까봐 아까워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이 물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물을 버림으로써 여러분은 미역의 식이섬유와 무기질은 지키면서도 신장을 공격하는 위험 요소만 영리하게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질된 미역은 마치 깨끗하게 정수된 물처럼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적셔줄 것입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체내에서 혈관 내피세포의 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유연하게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저항을 줄여줍니다. 고령자분들이 흔히 겪는 수축기 고혈압은 신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하는데 마늘을 제대로 활용하면 이러한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훌륭한 완충 작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을 10분간 숙성시키는 그 짧은 정성이 비싼 혈압 약만큼이나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나아가 미역을 데칠 때 생기는 거품과 불순물을 걷어내는 과정은 요산 수치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역의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중금속이나 과도한 무기질 성분을 이 분간의 데치기 과정을 통해 제거하면 신장이 걸러내야 할 쓰레기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통해 신장의 일감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예방의학입니다. 조리 과정에서의 시간 배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역과 표고버섯 육수가 충분히 어우러진 뒤 마지막 단계에서 두부를 넣고 그 직후에 숙성된 마늘을 넣으십시오. 마늘의 향과 약성이 국물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하되 너무 오래 끓여서 알리신의 활성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주방에서 타이머를 맞추고 이 과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맛을 내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생명장치인 신장을 정교하게 튜닝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는 타이밍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앞서 네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온의 참기름은 독입니다. 그러므로 국이 다 끓고 나서 반드시 불을 끄십시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에너지가 잦아들고 온도가 살짝 내려갔을 때 마지막에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기름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세사몰이 파괴되지 않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신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고소한 향은 지키면서 건강은 배가시키는 이 지혜를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은 이제 병원이 되고 식탁은 치료대가 됩니다. 무심코 던져넣은 재료 하나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정성 어린 손길을 거친 재료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배운 20빌, 이 법칙과 마늘 사용법을 반드시 실천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 주방에서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부디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의 식사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 계속될 건강의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항상 맑고 힘차게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익숙한 미역국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른 멸치와 건새우가 만드는 인해 부담부터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의 벤조피렌 위험, 그리고 깻잎이 불러오는 갑작스러운 칼륨 압박에 대한 충격적인 경고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심도 있는 의학 지식이 60살 이후의 식사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소중한 신장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핵심 가치를 완벽히 습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혈관의 석회화와 염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상극 음식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역을 표고버섯 두부와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콜레스테롤 청소와 호르몬 균형의 기적적인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 주방의 의학적 전환점이 될 과도한 칼륨 제거를 위한 20일 이손질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항염 약성을 보존하기 위한 마늘과 참기름의 올바른 투입 시기 수칙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건강을 돌보는 여정은 단기적인 경주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목소리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반세기 넘게 혈액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해온 헌신적인 동반자와 같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신장세포 하나하나가 소실되는 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리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 시나리오를 다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노년의 시간을 차가운 병원 복도나 건조한 투석기 옆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통증 없는 몸과 부기 없는 다리, 그리고 명석한 두뇌는 매 끼니 식사에서의 이해와 절제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원하는 참된 보양의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매일의 식단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가치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 올바른 방식으로 끓인 국 한 그릇, 한 그릇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식을 처음 접했을 때 오랫동안 잘못 먹어온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곤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올바르게 제공하기만 하면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역을 손질할 때 21이 원칙을 적용하거나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기 위해 인내하는 매 순간, 여러분은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혈액은 점점 맑아지고 신장은 본래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어나는 작은 혁명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는 말처럼 맑은 음식을 통해 맑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개인의 건강을 넘어 주변 동료 어르신들에게도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과 질병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 배우고 변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 정보를 나누는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투석기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두 손은 평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가장 지혜로운 보양식을 만들어 자신을 대접하십시오. 올바르게 불린 미역 한 줄기와 적절한 타이밍에 다진 마늘 한 조각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저는 미역국 조리법을 표고버섯과 두부로 바꾼 후 아침마다 숨 가쁨이나 통증 없이 산책을 즐기게 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가끔 손주들에게 지치지 않고 맛있는 식사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활력이나 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깊은 잠처럼 소박한 것에서 옵니다. 이것들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가치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 끼니를 자신의 건강이라는 성전을 수리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가꾸는 가장 정성스러운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신장의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온 가족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요행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가져다주는
마땅한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높은 책임감의 증거입니다. 매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의학 지식을 계속 찾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변화와 결과들을 아래 댓글창에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담은 건강한 삶의 길을 찾고 있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는 영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맑은 미역국 한 그릇에서 시작하여 함께 건강한 삶의 물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항상 맑고 힘차게 작동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식의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